여러분들, 공부를 하는 목적이 있죠. 그렇죠? 여러분들 공부 왜 하시죠? 뭐 여러 가지 대답들이 들리는 것 같아요. 나의 꿈을 위해, 목표는 대학에 가기 위해, 성적을 올려서 옆에 있는 재수없는 놈의 코를 납작하게 하기 위해, 뭐 이런 여러 가지 거창한 이유들을 말씀을 하실 텐데요. 그것보다 조금 더 원초적에 있는 목표를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런 의미를. 자, 공부의 목표가 뭔가요? 공부? 도대체 왜 하죠? Why? 왜? 심플하죠? 왜요? 시험 잘 보려고. 시험 성적 올리려고 공부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공부법 영상 이거 왜 찾아보고 있어요? 공부법 칼럼 왜 읽고 있어요? 시험 성적 올리려고. 공부법을 제대로 갖추고 공부를 하면 점수가 더 잘 오른다니까. 그런데요, 자, 여기서 하나 의문점이 발생을 합니다. 왜 나는 누군가가 얘기한 대로 공부법, 누군가는 성공했다라는 공부법을 가지고 공부를 해도 성적이 안 오를까? 누구는 이렇게 공부를 해서 성적이 올랐다는데 나는 왜 안 오르는 걸까? 이것에 대한 의문을 좀 해결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에는 물론 두 가지가 있어요. 오르지 않는 이유는. 첫째, 반짝해봐서. 세상에요, 한 1, 2주 반짝 시도해본다고 성적 확 올려주는 공부법이 있다니까 없어요. 이런 거 없어요. 만약에 1, 2주 반짝했는데도 성적이 올랐다 그러면은 공부법이 뛰어난 거라기보다는 그 실행하는 주체가 뛰어난 거예요. 아니면 뭐 지금까지 공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정리가 안 돼 있었는데 공부법을 적용해서 공부를 함으로써 그게 좀 한 방에 정리가 돼서 응축됐던 포텐이 터진 경우 아니면요, 뭐 걔가 그냥 공부하는 족족 머릿속으로 흡수하는 케이스도 있긴 있어요. 뭐 1%나 될까? 그렇게는 한데 대부분의 경우 이제 이래서 안 오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리고 두 번째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그 공부법이 나에게 맞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적이 오르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를테면 이런 거죠. 자, 여러분들의 성적이 나오지 않는 것을요, 병이라고 해볼게요. 우리 병이라고 해보자. 병이라고. 물론 그게 너희들 공부 못하는 게 공부 못하는 병 걸렸다 이런 게 아니라요, 병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자는 거예요. 가정을 해보자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의 증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병이라고 치면은 어느 날 자다 일어나서 이제 늦어가지고 이제 버스 놓칠 것 같아서 이제 막 뛰어가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오른쪽 다리가 아파요. 다리가 아파가지고 뛰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이런 증상이 나타나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죠? 진단을 내려야 돼요. 그렇죠? 진단을 내려야 되죠. 이 아픈 이유가 무엇인지 진단을 내린 다음에 이제 처방을 해야 되는 거죠. 병에 걸리면 여러분들이 이런 과정을 거쳐요. 그런데 이상하게 이걸 공부로 치면요, 여러분들은 무슨 짓을 하냐면요, 성적이 안 나오는 증상이 이제 나타나잖아요. 뭐 공부를 했는데도 성적이 안 오른다거나, 수학 점수가 뭐 반토막 났다거나, 영어 점수가 뭐 갑자기 잘 되던 독해에서 그냥 싸그리 나가버렸다든가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요, 이렇게 진단은 안 하고 그냥 처방을 해버려요. 뭐 과외를 한다거나 학원을 간다거나 뭐 공부법, 뭐 국어 공부법에 누가 성공했다면 그거 그냥 끌어다가 쓰거나 이런 맹점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여러분들의 공부에서 이 진단이라는 필수 과정이 없어져 버린 거죠. 날아가 버린 거예요. 그러면요,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요, 자, 예를 들어볼게요. 아까 들었던 예를 이어가서 여러분들이 다리가 아픈 거예요. 다리가. 그러면은 다리가 아픈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전날 뭐 축구를 하다가 다리가 삐끗했는데 그때는 괜찮다가 하루 자고 나니까 거기가 뭐 부어가지고 인대가 늘어나서 아플 수도 있어요. 그리고 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뭐 병균이 침입해가지고 다리 쪽에 있는 데서 염증이 생겼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는 허리 디스크가 생기면요. 허리 디스크가 생기면 다리까지 통증이 내려와요. 그래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각각의 진단이 내려질 수 있는 거죠. 그 증상의 원인이 무엇인지 파악을 해야지 그 원인이 디스크인지 골절인지 아니면 단순한 접질림인지 아니면 염증인지 이 진단이 나와야지 제대로 된 처방이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허리 디스크 때문에 다리가 아픈데 백날 항생제 놔봤자 그쵸? 허리 디스크 때문에 다리가 아픈데 부러진 줄 알고 깁스를 하고 다녀봤자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낫지 않아요. 정확한 원인과 진단이 돼야지만 그 진단에 맞는 제대로 된 처방을 해서 나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영어 점수가 안 나온다고 쳐봐요. 이게 영어 점수가 안 나오는 데는 굉장히 많은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의 어휘량이 약해서 그럴 수도 있고요. 어휘는 충분히 아는데 문법이 탄탄하지 못해서 해석을 제대로 못해서 그럴 수도 있고요. 해석은 완벽하게 해내는데 자꾸 듣기에서 점수를 깎여 먹을 수도 있고요. 독해는 완벽하게 되는데 속도가 떨어질 수도 있고요. 독해 속도는 무지하게 빠른데 정확도가 떨어질 수도 있어요. 어떤 것 때문에 영어 점수가 안 나오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수학을 볼까요? 특정 단원이 약해서 점수가 안 나올 수도 있고요. 개념 정리는 했는데 문제 풀어보는 연습을 안 해서 문제 푸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그럴 수도 있고요. 문제 푸는 스킬이 부족해서 어려운 문제를 나중에 좀 건너뛰었다 다시 풀고 해야 되는데 그 한 문제를 지나치질 못해서 시간 안배를 못해서 점수가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이런 증상에 대한 진단이 내려져야만 제대로 된 공부 방법을 처방을 해서 성적을 올릴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진단을 안 하고 그냥 공부법을 그냥 집어 우겨 넣고 있잖아요. 그냥 주사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거나. 자, 그렇다 보니까 이거는요, 정확한 진단이 아닌 상태에서의 투약은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이 막 알 수 없는 이유로 막 몸에서 막 피를 토하고 이래서 병원에 실려갔어요. 그런데 그냥 보니까 이건 뭐 너무 면역 체계가 망가진 것 같아가지고 스테로이드 뭐 항생제를 면역 억제제를 주입했는데 뭐 알고 보니까 이게 뭐 자기 스스로 내 몸을 공격하는 그런 것 때문에 오히려 처방이 된 게 독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제대로 된 진단이 없이 투약되는 약은 독이듯이 뭐 여러분은 의약품 보면 항상 써있죠. 저 의사 약사 상담하고 먹으라고. 그런 거 없이 진단의 과정 없이 증상에다 무조건적으로 쑤셔 넣는 공부법 역시 독이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의 공부를 함에도 불구하고 공부법을 적용함에도 불구하고 성적이 제대로 나오지 않는 그런 독약, 중독 증세를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해법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이 점수가 나오지 않는다면요, 항상 무조건적으로 그 증상의 이유가 무엇일지에 대해서 먼저 파악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야지만 제대로 된 진단을 해서 나에게 맞는 공부법을 끌어와서 쓸 수 있다는 거죠. 아시겠죠? 네. 우리 공부 연구소에 올려드리는 모든 컨텐츠는요, 이 과정을 충실히 지킬 겁니다. 이러한 증상이 있는 학생들에겐 좋다. 이러한 처방을 하는 이유는 무엇이다. 이런 거를 충실히 설명을 해서 드릴 테니까 자신에게 맞는 공부 방법을 택하시기 바랍니다. 겉으로 보기에 그럴듯해 보이는 공부 방법 말고요. 아시겠죠? 네. 명심하세요. 진짜 성적을 올려서 제대로 공부하고 싶다면 스스로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스스로를 면밀히 분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